예, 이번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성훈 평론가부터 먼저 세 글자. 저는 조어를 좀 만들겠습니다. 통만 뺀 자. 그러니까 대통령만 뺀 자. 아, 예. 그러니까 통만, 제가 대통령을 붙이게 그래서 통만 뺀 자. 왜냐하면 다 해봤기 때문에. 그렇군요. 대통령만 빼고 다 해본 자. 예, 통만 송영원 뺀 자. 대변인. 대신할 자 아닙니까? 대신할 자. 대통령을 대신한다는 뜻이겠군요. 네. 자, 김진욱 전 대변인. 글쎄요, 이게 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뭐라고 붙일 말이 없어요. 그냥 다 해본 예. 뭐 이런 정도 할까요? 예. 저는 애매한 자로 하겠습니다. 애매한 자. 예,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듣고요. 저희가 준비한 정답이 있습니다. 다 해본 자. 예, 선출직만 빼고 정말 해볼 수 있는 공무원의 자리는 다 해본 분이 바로 한덕수 총리가 됐습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를 했었죠.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첫 일성을 저렇게 담화로 발표했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 올해 75세입니다. 예,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경제수석,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총리를 한 차례 1년 정도 가까이 했었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벌써 2년 반을 했으니까요. 이때 2년 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2년 반, 노무현 정부에서 1년 정도 합치면 벌써 3년 반을 해서 최장수 총리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한덕수 총리가 될 때만 해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렇죠. 과거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찾다 보니 한덕수 총리가 됐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을 겪으면서 본인이 사퇴하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또 사퇴를 못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쓰는데 눈앞으로 날아오는 돌멩이는 운명이라고 뒤통수를 날아오는 돌멩이는 숙명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총리가 숙명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본인은 피하겠다고 사실은 4월 달 총선 이후에 사표를 냈는데 결국 12월에는 더 무거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까지 맡았죠. 예. 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 한덕수 총리가 개인적으로는 처음이지만 이분이 우리 헌정사상 두 번째 기록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국무총리를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다 해본 분입니다. 예. 김종필 전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국무총리,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국무총리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보수 진보 해봤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군요. 그 어마어마한 기록을 갖고 있는 그 사실은 한덕수 총리인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권한대행 언제까지 갈지 모를 겁니다. 이제 180일 심리 동안에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진보 보수 진영을 다 아우렀던 경험을 살려서 정말 마지막 남은 공복으로서 봉사를 하신다니까 안정적 그다음에 상황 관리에 목적 맞추시고 정말 제한적으로 잘 운용하셔서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총리는 하지만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로 인한 내란 방조 혐의로 검경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도 원래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고맙지 못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이미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약간의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총리님과 통화를 잠깐 했습니다. 저는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이제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 나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총리께서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예, 송영 대변인. 탄핵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거부권일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을 경우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일부 쟁점 법안이나 독소 조항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 반발을 이제 거부권으로 막아왔는데, 자, 대통령 권한 대행의 역할은 거부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죠. 헌법과 법률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데 있어서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때 2번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건은 사면법이었고요. 다른 한 건은 거창사건 명예회복특별법이었습니다. 이 두 법안 모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통과된 2004년 3월 1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들입니다. 당시 강금실 법무장관이 사면법에 대해서는 그 개정안이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 이렇게 해서 제2요구에 대한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거창 명예회복특별법은 정부 재정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감당이 안 된다는 게 당시 정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건 국무총리가 제2요구권을 3월 23일에 행사해서 법안 2건을 3월 25일에 국회로 돌려보낸 사례가 있어요. 예. 그래서 권한 범위에 벗어나지 않고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행사했던 것 아닙니까? 사실은 쌀이 남았을 때 의무적으로 다 수매를 해줘야 되면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고 어디까지 들어갈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면서 다시 제2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사실은 현상 유지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제 김여사 특검법이 있고 내란 특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부권 사용을 매우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사용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요? 지금 이 한덕수 그 권한 대행께서 지금 권한 대행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처럼 직접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고 국회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의 의사를 가지고 법을 갖다가 제정했고 그것을 정부에 이송시켰다면 정부에서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해오지 않고 이것을 야당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그 결과 그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까지 하게 된 것으로 이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한덕수 권한 대행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는 이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이 야당과 충분한 협조를 구하시고 그리고 야당이 그 대의를 따라서 만들어 놓은 법이라면 그 부분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 그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야당이 어떤 거대 의석만 믿고 몰아붙이고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만 통과시키지 말고 여당과 합의를 해서 통과해오면 통과시키지 않냐. 과거에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것도 통과를 시켰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법안을 처리한다면 뭐 거부권 행사할 일이 없지 않느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또 주장인 것 같아요. 자, 오늘 한 총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아직 통화를 못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과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주미 대사도 거쳤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의 소식통이 있겠죠. 과거에 있는 일이겠습니다만 궁금한 건 최성 평론가, 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인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지난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그때 탄핵 국면이었어요.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은 참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볼 때 그런 좀 뉘앙스가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약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거 주미대사의 그런 라인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 당선인 측과 연결을 해서 가는 쪽으로 해야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치는 국경 앞에서 멈춰야 한다. 우리가 국익 이런 데 있으면 오히려 야당도 한 권한대행이 미국과의 그 외교에서 좀 당분간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거 그게 바로 국익의 겁니다. 정파 없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또 여당, 또 야당의 힘을 합쳐서요 이 어려운 국면을 잘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